안녕하세요, 지한쌤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합격보장 지한쌤의 이지한 파이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봉투 모의고사 자격시험 1회 시험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여태까지 달려온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시험지는 실제 맞춤형 화장품 자격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실제 시험을 제가 정말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단연은 아니죠. 수개월 만의 어마어마한 연구 끝에 하루에 최소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연구하고, 그리고 실제 1회 시험은 제외를 했고요. 실제 출제된 1회 시험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봤고요. 2회 하고 추가 1회 하고 3회 시험 시행된 그런 시험을 제가 어떻게든 굉장히 심도 깊게 연구를 끝에 해서 이러한 봉투형 모의고사를 제가 만들게 되었어요. 실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실제 시험지 같은 실전보다 어려운 시험. 네, 해서 제가 이제 봉투형 모의고사를 그런 컨셉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지금 받아보셨죠.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보는 것 같은 일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셨다고. 근데 너무 어렵고 너무 짜증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한편으로는 어려워요.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험 문제를 실제 시험 보시기 전에 그냥 정신 차리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 시험처럼 만들었고요. 이 모의고사는 근데 실제 시험보다 어렵게 출제됐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시험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너무 낙방하시거나 그렇게 약간 마음이 좀 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대신에 실제 시험을 빡세게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어렵게 낸 거고요.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시험 공고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고문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네이버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치시면 관련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 생산성 본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 응시하실 때 그 했던 그런 사이트예요. 근데 그 사이트 들어가면 공고문이 있어요. 그 전 회차 공고문 같은 것도 있고 현재 회차 공고문이 있어요. 근데 그 공고문에 시험 범위하고 시험에 뭘 낼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시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있죠. CCMM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잖아요. 이 자격시험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지금 공지사항을 보셔야 돼요. 공지사항에 4회 자격시험 공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과 합격 발표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공고문을 파일 열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공고문에 쭉 보시면 이거죠. 시험 과목 및 세부 내용. 이게 식약처에서 우리는 시험을 여기서 낼 거야 라고 이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교육 계통으로 말하면 교육기본법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교육과정 해설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 체계표, 이 세부 내용에 맞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은 여기에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출제가 되고, 이것이 골고루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내용과 이 내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원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건 이제 주요한 내용 체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통합적으로 내고, 그리고 요즘 문제 트렌드가 화법과 작문 트렌드예요. 그래서 수능 언어 영역, 요즘 국어 영역이라고 하죠. 수능 국어 영역 의 그 화법과 작문, 그래서 A랑 B가 대화하는 그런 수능형 문제들, 국어 수능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의 퍼센트를 계산해라, 아니면 되게 치졸하게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을 퍼센트로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퍼센트를 미리그램 퍼 그램으로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퍼센트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전체 100g 중 납이 3,5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직접 나눠야 되는 그런 치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수학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제 과학 문제들은 생물 쪽의 문제들이 나온다. 그래서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능, 국어, 과학, 사회가 짬뽕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국어, 사회, 과학이 짬뽕 된 거 플러스 중학교 수학 수준의 중학교 수화 연산 부분의 그런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학을 이제 안 하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이 시험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 분들한테는 퍼센트 계산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퍼센트에 퍼센트를 계산하라고 하질 않나? 아니면은 이제 마이크로그램 이 뭐 전체 그램으로 치면 몇 분의 1 그램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들 굉장히 좀 치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어쨌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체계표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은 어딥니까? 식약처죠. 식약처에서 직접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이런 곳에서 시험 문제 낼게 이렇게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렇게 시험을 진짜 출제하는 곳 시험을 진짜 출제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출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시험은 각 단원별로 이렇게 나와요. 1단원에서는 100점 만점에 단답형 7문제, 주관식 3문제 이런 식으로 2단원은 주관식 20 단답 5 문항 250점 만점. 그리고 3단원은 단답형이 없고 주관식이 없다는 뜻이죠. 객관식만 25문항 250점 만점. 그리고 나머지는 4단원인데 4단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400점 만점이고 1, 2, 3단원을 짬뽕해서 한 게 4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제가 이 부분을 다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그 회차별로 뭐 1회 추가 시험이나 2회, 3회를 분석을 해봤는데 주요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제가 다 봉투 모의고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봉투 모의고사를 만드는데 주요 출제진들이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지를 갖다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리고 분석을 할 그 베이스가 부족해요. 아직 시험이 해봤자 지금 이제 3회까지 했고 시험지는 4개 분이 다잖아요. 1회, 추가 1회, 2회, 3회 해가지고 지금 4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험지가 400문제밖에 없고 그리고 그 400문제도 완벽하게 복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2회 시험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회 시험에서 합격을 했죠. 그래서 2회 시험에서 제가 받았던 충격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험을 풀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이걸 갖다가 내가 외우고 통으로 외운 다음에 어차피 시험지는 가지고 나가면 불법이니까 그래서 시험지는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외우고 어떤 식으로 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갖다가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드디어 어렵사리 봉투형 모의고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기준까지 제가 다 반영을 했고요. 실제 시험보다 이 자격시험, 제가 만든 이 자격시험은 배점 기준이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기가 더 쉽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보다 좀 더 어렵게 냈다 시험 문제를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시고 이 문제의 해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어떻게 그 문제가 짜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이 봉투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실제 시험을 대비하기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 내용책에 있죠. 이 내용책의 세부 내용, 식약처 공고, 세부 내용, 이거를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차례대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골고루, 완전히 100% 골고루는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한쪽에 치우쳐서 나와요. 보통 화장품의 품질 요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유형별 특성이라든지 화장품의 정의 이쪽에는 조금 나오고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가 좀 많이 나오는 추세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지금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1단원이에요. 그럼 1단원은 10문제 나와요. 그렇죠. 근데 10문제 중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이 6개가 있어요. 화장품법에는 점이 6개.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점이 4개 있어요. 그러면 얘가 60%, 얘가 40% 나오느냐? 그건 아니지만 보통 제가 그 2회차 시험 문제도 그렇고 여러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화장품법이 6, 70%, 개인정보보호법이 3, 40% 정도 나오더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많이 나오면 주관식 한 문제 정도? 그래서 객관식 두 문제, 주관식 한 문제, 혹은 객관식 세 문제, 주관식 한 문제, 아니면 주관식도 안 나오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렇게 다뤄지고 있었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은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많은 분들이 화장품법만 공부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냥 날리세요. 그런데 1단원의 꽈락은 40%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 40%, 즉 10문제 중에 4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물론 그 배점 기준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최소 4문제, 즉 5문제 정도는 맞춰야 안정권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다 포기하셨다? 그러면 4문제 다 포기 날라가는 거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틀리면 여러분들 꽈락으로 아예 탈락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특히 굉장히 어렵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험 문제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굉장히 어렵게 다루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6번 붙어 있죠? 그 기준을 제가 따른 거죠. 6번, 7번.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보세요. 지금 엄청 길죠? 지금. 그리고 지금 A, B가 지금 롤플레잉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수능 언어 영역, 수능 국어 영역의 화법과 작문 같은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A랑 B. 이 화법과 작문 문제들도 제가 그 출제 비율을 분석해서 똑같이 그 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제 중에 한 2, 30% 정도는 롤플레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도 제가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강화했어요. 왜냐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를 대비를 좀 철저히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를 이렇게 제가 좀 까다롭게 내봤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렸어요. 실제 시험처럼 느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고려를 해서 이 자격시험을 짰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고,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공고문에 이 세부 내용을 이거를 한 번씩 읽어봤는데 읽어본다고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이 세부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이 문제에 들어가시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세부 내용과 관련된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를 참고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과 관련돼서 짜여져 있거든요. 이 목차 그대로 짜여져 있어요. 이 공지사항에 보시면 여기 아까 전에 우리 같이 들어왔던 여기잖아요. 이제 공지사항 여기에 보시면 목록으로 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가이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안 나오네. 제목 가이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이드 정정사항 뭐 이런 게 들어가시면 있어요. 여기 교수학습 가이드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어 파일을 여시면 가이드가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인쇄를 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짜여져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여기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 보시면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 나오죠. 1, 1, 1, 1, 1이에요. 1단원의 1 주요 항목 1의 1 화장품법 중 1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 볼까요? 1, 1, 1, 1, 1 나와 있죠.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 이 순서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 중에 이 문제에 제가 이제 이런 내용 체계를 해답지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해답지 내용 체계를 보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2번을 틀렸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어딨지? 1회 해설을 제가 지금 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을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답지에 이걸 보시는 거예요. 1단원에 2번. 2번 여기 있죠. 1단원에 2번이란 뜻이에요. 이게 2번. 그럼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틀렸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교수학습 가이드라인에 아까 전에 1114겠네요. 11114겠네요. 그쵸? 11114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11114. 다음 장. 여기 3이죠? 그럼 4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4로 가셔서 11114.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공부를 더 하고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가 답지에 이것도 쓰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너무 힘들었어요. 죽는다는 표현은 좀 안 좋은 표현이니까 힘들었어요. 이런 거 다 적느라고. 그리고 어떤 단원 연계 문제까지 제가 이렇게 싹 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모의고사에서 다루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런 33번 다루지 않은 세부 출제 주제 같은 경우에는 2회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반영을 했어요. 모든 세부 주제 문제를 한 번씩 보시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 선생님 저는 세부 출제 주제 이것까지 이 교수학습 가이드까지 제가 다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더 풀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아니면은 제가 이 선생님이 알려준 이 봉투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이 왜 어떤 주제에서 틀렸는지 알겠는데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 더 배움에서 나온 제가 출판한 400제 모의고사랑 400제 모의고사랑 심화 문제집을 꼭 풀어보세요. 그 400제 문제집하고 심화 문제집의 엑기스만을 다루고 그거를 심화해서 발전시킨 문제들이 바로 이 봉투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그 화상품 법령 중심으로 제가 출제한 연습 문제집 스타일이기 때문에 400제 모의고사랑 심화 문제집을 여러분이 푸시면 꼭 심야 문제집은 상과 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봉투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여러분이 이 봉투 모의고사를 꼭 여러분이 실제 시험처럼 120분을 재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 책의 맨 뒤에 이렇게 있죠. 맨 뒷장 보시면 답안지가 있어요. 이 답안지에 꼭 마킹을 하는 연습도 하셔가지고 시간을 꼭 재셔서 120분이 다 완료가 되는지 꼭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해설지에 제가 이 세부 출제 주제별 모의고사 문항 배정까지도 제가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엄청 과학적으로 나름 연구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져가셔서 훌륭히 100% 활용 100%가 아니죠. 이 정도면 200% 활용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